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조금 전 경찰이 수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경찰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피의자가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경찰청은 조금 전 오후 1시 30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끝에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이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외에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목이 집중됐던 범행 동기는 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 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 때문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김 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이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은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의자 김 씨가 작성한 일명 변명문을 놓고도 경찰이 과연 어디까지 공개할까? 이걸 놓고도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사실 이번 사건 김모 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건 중에 하나가 바로 8쪽 분량의 소위 변명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부분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부라도 공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좀 쏠렸었는데, 아마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아니면 그 내용 자체에 좀 부적절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고, 아까 입장문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 이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문건 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다 정도로 문건의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후가 있느냐, 아니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배후 세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70대 남성이 이 소위 변명문을 어딘가로 발송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범행이 성공하면 이 변명문을 어떤 언론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사에다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가족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이 70대 남성이 이 변명문을 가족들에게 보냈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완벽한 공동정범 관계냐, 그거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신적 방조, 그러니까 이 범행에 어떤 개입을 했다기보다 이 범행의 성패에 따라서 그냥 이 변명문을 누구에게 보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 방조자, 조력자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 씨가 범행을 계획한 게 지난해 4월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 김 씨가 지난해 4월에 인터넷으로 9만 원을 주고 이 흉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 무렵에 민주당 당원으로 지금 가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러니까 올해 총선을 1년여 정도 앞둔 시점부터 김 씨가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가 이 붉은 무리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대표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훔쳤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 붉은 물이라고 본인이 지칭한 단체 2곳에 대해서도 특정해서 경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입을 열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오늘 경찰 발표 내용과 뭔가 결이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꽤 오래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지금 속속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김모 씨는 취재진 앞에서 이런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본명문은 언제 쓰셨어요? 범행 전에 쓴 겁니다. 범행 혼자 계획하신 겁니까? 예,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걸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 70대 남성이 같이 조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제 소송을 하거든요. 고소차를 타기 전에 기재진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냐 했더니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명물을 왜 썼냐고 물었더니 보시고 참고하세요.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고 말한 피해자 김 씨,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김 씨 변호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변호에 따르게 되면은 김 씨는 확신범에 가깝고 영장실질 심사할 때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또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소신범이지 않습니까? 소신범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고 당당한 표정은 아니지만 또 그 침착한 표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지 야당을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싫어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김 씨는 살해 의도를 인정을 했고요. 또 그 변호사는 자기가 변호를 맡게 되더라도 사행기를 내겠다고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국민 앞에서 저런 말 한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